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덕여대 사태에서 과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 책임입니다. 낙하를 칠해서 학교 건물이나 외벽, 복도, 유리창 등을 청소하기 힘들게 만든 행위. 만약 유성 낙하라면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비견할 만한 것으로는 계란투척행위인데, 계란투척행위는 비록 청소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유성 낙하와는 달리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유성낙하가 아니라 수성낙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유성낙하도 청소 가능하고 계란투척 행위도 청소 가능한데 유성낙하만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청소의 난이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물만 뿌려서 지워지는 수성낙하라면 손괴죄가 성립했을까요?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번 동덕여대에서 학생들이 시위할 때 간과했던 부분이에요.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추후 본인들에게 지어질 책임을 생각했다면 수성낙하로 하는 것이 시위 당사자들한테 나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형사 책임, 이 손괴죄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걸까요?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전과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손괴죄의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연히 낙하를 뿌린 학생들이죠. 그런데 직접 뿌리진 않고 옆에서 와 하고 박수치고 부추겼다면 어떨까요? 그 정도가 심각한 정도라면 직접 낙하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낙하치를 한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거고, 그냥 가만히 옆에 서 있는 정도라면 아마 방조범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는 그 책임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문 시위꾼들이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낙하치를 하라고 부추겼다든지, 혹은 학교 내의 체계적인 조직에 따라 상급 지위에 있는 학생이 하급 지위에 있는 학생에게 낙하치를 하라고 시켰다면 교사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낙하치를 직접 한 정범과 마찬가지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물손괴죄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임은 업무방해죄입니다. 원래 집회나 시위는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집회와 시위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즉 업무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집회와 시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벌어진 동덕여대 사태의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형사 책임은 징역 살고 벌금 내고 이른바 전과자가 된다는 그런 형태의 책임이라면, 민사 책임은 학교에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겠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부진정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총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이 총 10명이에요. 1번 학생이 90%의 잘못을 지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각 2%, 1%, 1%, 1%, 1%, 1%, 1%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런데 어쨌든 모두 공동불법행위죄예요. 이 경우에 피해를 본 학교가 단 1%의 가담 정도만 있는 학생에게 100억을 내라고 했을 때, 나는 가담 정도가 1%니까 100억을 못 내겠다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은 채권자, 즉 피해를 입은 학교의 가해자, 채무자들이 내 책임 범위만큼만 책임을 지겠다고 항변할 수 없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는 이 전체 가해행위 모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즉 1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학교는 90%의 책임이 있는 학생에게든 2%의 책임이 있는 학생에게든 1%의 책임이 있는 학생에게든 전부 100억을 청구할 수 있어요. 1%의 책임이 있는 학생이 정말로 100억을 물어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부적으로 가담 정도가 1%인 학생은 90%인 학생에게, 또 다른 1%인 학생에게, 또 다른 2%인 학생에게 이른바 구상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본인의 책임 정도만 내부적으로는 지겠다, 다른 불법 행위자한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학생들이 만약 민사소송에 패소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는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채무가 매우 과도하니까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서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회생, 파산 등 도산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동덕여대 사태에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시위에 하나도 가담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말려든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땅히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시위에 불법적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학교,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응당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